안녕하세요, 코딩정입니다. 이번 데이2에서 배워볼 것은 4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조건문과 중첩 조건문,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랜덤 모듈,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백준 문제를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해커링크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조건문과 중첩 조건문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조건문이란 만약에 어떤 컨디션이 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것이 true일 때 저희는 true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true가 아니라면 false를 프린트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GPA가 2.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GPA가 3보다 작다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프린트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GPA가 3보다 크다면 저희는 이거를 행동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축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GPA는 2이고 여기 있는 컨디션이 true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프린트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2로 된다면 얘는 지금 false가 되겠죠. 왜냐면 2.0은 2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else로 가가지고 프린트 축하합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밑에 있는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 else 안에 있는 do this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같이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짝수와 홀수를 찾아라 문제고요. 만약에 저희가 넘버를 유저한테 받도록 할게요. 유저한테 받아가지고 이 넘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if를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잠깐 여기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직접 먼저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거는 짝수입니다. 왜냐면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리고 다른 짝수를 2로 나눠도 3이고 나머지는 0이죠. 이런 식으로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숫자는 짝수예요. 하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이 뜻은 홀수라는 말이겠죠? 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4라고 하면은 짝수입니다. 뜨고 만약에 제가 5 홀수 6 짝수 21 홀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음 문제인 중첩 조건문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첩이란 여러 개가 겹치는 거죠. 한마디로 조건문이 여러 개를 겹친다는 말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컨디션이 있고 그 안에 또 if와 else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 else인 이 do this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갖고 왔던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을게요. 여기서 GPA는 2를 넘었지만 만약에 여기에 CS 그레이드를 하나 넣어놓고 CS 그레이드가 3.4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CS 그레이드가 3보다 높다면 프린트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else 만약에 3.0보다 3.0보다
낮다 하면 프린트 CS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GPA가 2점인 걸 갖고 있고요. 이거를 똑같이 해놓고 GPA가 2점이고 만약에 GPA가 2보다 크거나 똑같거나 하면은 통과를 하고 그러면 2%로 넘어오겠죠? 2% 넘어왔을 때 CS 그레이드와 3.0을 비교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true라면 이거를 출력시키고 만약에 false라면 이 else가 갖고 있는 이거를 출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걸로 한번 해보자면 저희의 GPA는 2.0이죠. GPA와 2는 지금 똑같으니까 이거는 true겠죠. true.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와서 저희 CS 그레이드는 3.4래요. 그러면 3.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할 거는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하려면은 이거 전부 다 false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1.9라고 하게 되면은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필요했을 때는 중첩 조건문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컨디션일 때 이거를 하고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황을 놓고 다른 컨디션도 두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컨디션 1이 있으면 이 행동을 하고 여기서 다른 경우 elif라고 쓰신 다음에 컨디션 2 어떤 다른 컨디션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do be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둘 다 false라면 여기 else인 do c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그레이드를 인풋을 받도록 할게요. 받도록 해가지고 그레이드가 70보다 작으면은 C라고 해주고요. elif 그레이드가 80보다 작으면은 B라고 해줄게요.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프린트해서 A라고 해주도록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C라고 뜨게 되고 다시 해서 89라고 하게 되면 A라고 뜨게 되고요. 제가 80보다 작은 숫자인 79를 해볼게요. 79를 해보면은 B라고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컨디션이 필요할 때는 if, elif를 쓰셔가지고 다른 컨디션을 여러 개 넣어주셔도 되세요. 90이라고 하면은 A라고 하고 else를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89라고 하게 되면 A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99라고 하면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연산자라는 걸 배울 건데 연산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X가 Y보다 크다 라고 할 땐 이렇게 알려주고 X가 Y보다 작다 라고 할 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여기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Y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써줄 때는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개를 쓸 때는 베리어블을 만들어준다 아니면은 B에 있는 거를 A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개가 있을 때는 서로 비교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X와 Y가 똑같다 그리고 X와 Y가 같지 않다 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and, or, no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true and true가 있어요. 얘는 true를 return을 해요. true와 true 이 두 개가 똑같아야지만 true예요. 만약에 이게 false라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다르면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or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이다. 얘가 false이고 얘가 true이면 얘도 그대로 true. 근데 여기서 and로 바뀌면 얘는 false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not이라고 하게 되면은 not false라고 하게 되면 얘는 반대로 돼서 true가 되는 거죠. false가 아니라면 true이죠. 그리고 not true라고 하게 되면은 true가 아니니까 false.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문제가 동수는 이 클래스에서 패스를 하고 싶다면 GPA가 3.0
0이 되어야 하고 매스 점수가 3.5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맞추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GPA를 인풋을 받고요. 매스도 인풋을 받도록 할게요. GPA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매스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if GPA가 3.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하면 얘는 true겠죠. true이고, 그리고 math 점수가 3.5보다 크거나 같거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이거와 이거가 두 개 다 true일 수 있게 하려면은 여기에 and를 놓아야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라면은 이 컨디션은 true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축하합니다. 클래스를 패스하였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GPA를 3으로 하고 이제 할게요. GPA를 3으로 하고 매스 점수를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클래스를 패스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GPA 점수를 2.2라고 쓰고 매스 점수를 true인 4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어요. else 프린트 죄송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GPA는 4점 매스 점수는 3점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매스 점수가 3.5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all로 바꿔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면은 합격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GPA를 3으로 하고 매스 점수를 2로 해볼게요. 그래도 클래스를 패스였습니다. 왜냐면 GPA가 3.0이라고 하면 3은 3.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true고요. 2 같은 경우에는 2는 3.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false예요. 틀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 true 아니면 true, false로 해서 all로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and와 not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가지에 대한 걸로 해서 GPA가 2.0보다 높기만 해도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2.0이라고 하고 이거를 작게 해볼게요. 이것만 아니라면 not GPA가 이전보다만 높게 나오게끔 해보면 GPA를 1로 하게 되면 얘가 true고 not이 true를 false로 바꿔주니까 죄송합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false로 하게 되려면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하게 되면 축하합니다. 클래스를 패스했습니다. 왜냐면 GPA가 3이었죠. 3은 2보다 크니까 이게 false. 제가 여기다가 not을 붙여줬기 때문에 false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랜덤 모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랜덤 모듈이 뭐냐면은 이제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랜덤 모듈을 먼저 사용해 보면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는 맨 위에다가 임포트를 해줘서 랜덤이라고 써주고요. 저희가 랜덤 모듈을 사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랜덤 인트를 랜덤하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임포트한 랜덤을 써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랜드 인트를 사용해 볼게요. 랜덤한 인트를 갖고 오게끔. 그럼 랜드 인트 그리고 제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랜덤 인트를 쓰게 되면은 위에 거를 먼저 뮤트 좀 해놓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8 그리고 4, 2, 2, 3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숫자가 막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랜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렌트 인트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해 볼게요. 랜덤 플롯도 있어요. 랜덤 플롯 하면은 여기에 그냥 랜덤이라고 하게 되면 랜덤에서 랜덤을 쓰게 되면 랜덤하게 데시말 소수점인 랜덤 넘버가 뜨게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 소수점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랜덤은 0.0000부터 1 사이인 0.9999 이렇게까지 넘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1이라면 앞이고요. 0이라면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코인이라는 베리어블을 만들어주고 랜덤한 넘버를 갖고 와야겠죠. 랜덤한 넘버를 랜드 인트로 해가지고 가져오고 몇부터 몇으로 해야 될까요? 0부터 1까지만 할게요. 그래야지 0 아니면 1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0이라면 만약에 코인이 0이라면 저희는 D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elif 코인이 1이라면 앞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코인도 프린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코인은 이거다 라고 알려줄게요. 그러면 코인은 0이래요. 0이면 D 그리고 코인이 1이니까 앞 0 D 0 D 네 앞.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코드를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좋은 유용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 렉처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렉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진짜 파이썬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리스트가 뭐죠? 리스트는 어떤 물건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놓은 거를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네모 가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제가 서클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다른 걸로 베이스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나 더 추가해서 풋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프린트를 스포츠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서 서클, 베이스볼, 풋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서클을 갖고 오고 싶고 베이스볼을 갖고 오고 싶고 풋볼을 갖고 오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인덱스가 0, 1,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인덱스를 사용할 때도 네모 가로라고 알려줬었죠? 여기다가 네모해서 제가 0이라고 쓰게 되면은 서클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 리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인덱스 0번인 것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하게 되면은 풋볼이 갖고 오겠죠? 왜냐면 서클은 인덱스 0, 베이스볼은 인덱스 1, 풋볼은 인덱스 2 그리고 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풋볼이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스트럭처 파이썬 3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펜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펜드는 어떤 아이템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스포츠 해서 어펜드 볼링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프린트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이 볼링이 스포츠에 어펜드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볼링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아이템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스포츠 리스트로 가가지고 익스텐드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익스텐드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익스텐드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포츠 1 그리고 스포츠 2를 해볼게요. 프린트 스포츠 하고 런을 해보면은 여기에 사컬, 베이스볼, 풋볼, 볼링, 스포츠 1 그리고 스포츠 2가 더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거를 해보면은 인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설트가 뭐냐면 인설트는 여기에 I 그리고 X가 써있죠. I는 숫자고 X는 엘리멘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I에다가 이 엘리멘트를 리스트에다가 인설트를 해준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첫 번째는 인덱스, 어떤 인덱스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사컬하고 베이스볼 사이인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템의 인덱스 번호는 1이 되겠죠. 그럼 제가 1에다가 오브젝트, 스트링을 추가를 하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사컬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포츠 하게 되면 여기 사컬 10 인덱스 1에 저희가 1에다가 썼기 때문에 인덱스 1에 사컬 10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추가도 할 수 있는데 지우기도 해야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스포츠 여기 앞에 있는 리무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여기 오셔서 리무브 원하는 아이템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스포츠 1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포츠 1을 쓰고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스포츠 1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 더 해보자면 스포츠 여기에 팝이라는 게 있는데 팝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팝은 인덱스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포츠 2가 지워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포츠 하게 되면 스포츠 2가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0, 1, 2, 3 풋볼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풋볼도 사라졌죠.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은 맨 마지막 아이템을 지운다. 여기다가 넘버를 쓰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인덱스가 사라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100점 문제와 해커링크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내볼게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다시 오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잠깐 정지를 해놨다가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답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